라고 해서 넘어오고 일단 넘어가고 봤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데모크라티즘이죠. 휴먼 라이트를 근본으로 하는. 그러면 지금의 보수들이 공격받고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집어넣었다는 말이. 그럼 이거를 하나씩 차분하게 뭘 해야 되죠? 증거로 제시해서 아니다. 이거는 맞다. 그리고 그다음에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선거에 나온 구호입니다. 신석희 선생이 썼던 구호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다음에 박정희 때 나온 게 잘 살아보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갈았습니다. 누가 됐죠? 박정희. 가난을 벗어나자.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잘 사니까 됐다 했을까요? 아니면 잘 사니까 이제 더 줘 했을까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변화 과정, 제가 지금 미국 이 변화 과정을 쭉 보여드리면서 미국이 저렇게 변화한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본능을 만족시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우주인이 와서 뭐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가더라 이렇게 생긴 겁니까? Time is changing. 시간은 변하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화상을 적어도 30년, 50년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관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통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사와 인문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직관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박정희 이후에 사회가 이렇게 이제 소득 만불 시대가 돌파가 됐단 말입니다. 그 뒤에 우리 국민에게 직관과 비전을 준 지도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너희들이 전두환 대통령 엄청 미워하는데 그러면 안 돼. 아버지하고 싸우지 마. 자, 자료 보여줄게 하면서 한국은행 데이터를 쫙 깔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해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데이터를 쫙 뽑았습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실업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쫙 깔았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한국은행 자료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조작을 하겠습니까? 얼마 나왔다고 보십니까? 연평균 성장률, 전두환 노태우 때, 노태우 정권 때. 기억 안 나시죠? 10% 넘었습니다. 10.2% 뭐 이렇게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얼마였을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 예, 3% 미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은 10%, 소비자 물가 2, 3%, 그럼 실질 성장률 8%. 은행 이자를 받아도 8% 못 받습니다. 근데 국가의 부가 매년 8%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죠. 봐라, 내가 얼마나 정치 잘하는지 이제 봤지? 다 내 덕이야. 내가 훌륭한 성군인지 알겠지? 라고 하면 이분은 큰 착각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국민들이 말 그대로 고지 믿었다면 국민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왜죠? 대한민국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은 그 경제 시스템이 오타키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입니까? 아니면 수출 경제입니까? 수출 경제. 그러면 삼척 동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좋다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죠. 뭐죠? 수출 많이 한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부자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좋았다. 그럼 이제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3조 호황. 맞습니다. 아시네요. 왜 3조 호황이 있었죠?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독일, 일본 불러들여가지고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야, 마르크하고 엔화를 45% 절상해. 3조, N조. 그러니까 엔화가 가치가 올라간 거죠. 기름은 83년, 82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기름값은 폭락, 유가 하락.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 그럼 전 세계의 물가는 하락. 그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원자재 가격은 값싸게, 파는 거는 비싸게. 좋을 수밖에요.
이것을 가지고 87년까지 연결해 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97년 6월 현재, 제가 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6월 현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 그때 교수님 우리가 주식 선물 코스피 200이 97년에 열렸죠. 예. 96년에 아마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외환 선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부산 선물거래소에 외환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싱가포르 사이맥스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 우리 예기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6월달 현재 우리 예기한 선물 거래가 얼마였는지, 12월달 선물이,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환율이, 지금 은행에 가면 1달러에 880원 정도에 바꿀 수 있었는데 6개월 후에 12월 선물안이 1,8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펀더멘털이 이상 없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기지 마. 난 여기서 못 살아.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미국 가서 잡 어플라이를 하고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에 제가 1997년 12월 달 떠납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97년 외환이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죠. 흔히 하는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예? 수출요? 지금 나라 경제가 한보 무너지고 조선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수출한다고요? 무슨 기회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한 대 펀치 맞고 쓰러졌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체중 조절을 해서 경량급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체중을 찌워서 중량급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산업 구조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구조 조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하셨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하셨던 분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논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건 논쟁의 주제로 내가 놔둘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IMF의 요구에 의해서 자, 대한민국 지도자가 IMF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가 바뀌고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야 되겠다. 제가 미국 가서 시카고 대학 가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